전정원님 연구소 소장 김정원입니다. 저기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저기 강남 시니어 클럽하고 저희하고 이제 많은 저희 도와주는 회사 판매나 가족들 동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상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연구소가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면 오늘 그림화 강연에 대해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 한 1분짜리거든요. 한 몇 개 정도 감상을 하시고요. 한번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하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림으로 영어 쉽게 쓰기. 전종은 번역연구소에서 펴냈습니다. 영자 때문에 답답했던 독자 해석을 전종은 언어학 박사가 그림화로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내용을 머릿속에 그린 후 영어로 표현하는 그림화가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이메일 작성 등 실제 생활에서 영작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어학 신간입니다. 이 책은 작년 3월 달쯤에 2월 만에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제 그림화에 대해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쓴 최초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 느끼는 거는 지금 기존의 장문책은 문법 공식에 입각해서 1:1 대응 뭐냐면 한국어와 영어 구문을 대응을 시켜서 거의 수학 기계식처럼 암기를 해서 하는 건데요. 거기에 있을 때 많은 문제가 제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한국식 영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좀 탈피해서 과연 그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한 10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책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쉽게 쓰기 표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림으로 연상한 영어 표현입니다. 이걸 보시면 좀 그림으로 연상하는 영어 표현 1권. 전종은 번역연구소에서 펴냈습니다. 100개의 단어와 수어를 그림과 함께 설명합니다. 전쟁이란 단어를 싸우고 다툰다는 뜻으로가 아니라 무기로 싸우는 현장 그대로를 통해 기억하라고 조언합니다. 단어가 환기하는 이미지를 통해 단어를 쉽고 재밌게 전하는 어학 신간입니다. 이 책에서 좀 발전을 해가지고요. 그 장문 책을 영작 그림쓰기 글쓰기 책을 썼을 때 이제 이 책인데 이 책을 썼을 때 문제가 뭐냐면 그때 너무 그 시작 단계나 그림화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리아타임스 영어 그림으로 쓰는 전정원의 그림 영어 교실에서 그 그림을 가지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할 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책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북이라는 영어 단어를 했을 때는 항상 책이라는 한국어 단어만 생각하기 때문에 깜빡이 영어라든지 이런 용어로 맨날 단어장을 쓰고 외웁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건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런 단어를 표현이나 100개를 모아서 기본적인 그 대표적인 이미지를 보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단어 뜻이 여러 가지 가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실 게 있는데요.
제가 뭐 여쭤볼 게 있는데 질문을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 영어를 처음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문법이죠 뭐. 단어는 어떻게 외우셨어요? 저는 뭐 쓰면서 이제 스페링 위주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어 단어 그렇죠. 예. 이게 잘 외워지는 거예요? 한계가 많죠, 그죠? 어디서 한계를 느끼셨어요? 근데 뭐, 그 방법 자체가 네, 그게 너무 좀, 뭐라 그러지? 많은 양은 안 되잖아요. 네, 네? 그죠? 그렇죠. 네. 한계가 많죠,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흥미를 잃어버렸었죠. 그렇죠. 그리고 문법이라고 했을 때 모르는 단어들, 저도 그냥 중학교 때 그랬는데 단어들을 모르는데 문법 얘기를 하니까 더 머리가 산란해지시고 뭐 관심을 잃게 되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영어나 이거나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이 한국어 잘하거든요. 그 외국 사람이 우리가 영어를 하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또 한국어 어렵겠죠. 자, 이제 한번 보시죠. 그러면 하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란 말 아시죠? 네. 그 브레이크란 말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영어가 떠오르시긴 하겠는데 한국말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어떤 한국말이 떠오르세요? 깨트리다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다른 말들은 떠오르세요? 뭐 다른 건 연상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연상이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한 그림을 볼 때 계속 연결되는 그림들을 생각하는 떠올리는 과정이라고 보시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미국 사람이 영어를 하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보시면 이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구글을 보시면요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뭐냐면 구글에서 이제 이미지 검색어라고 옛날에 개발하는데 이 단어를 집어넣으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그림들이 떠올라요. 그 브레이크를 하면 뭘 볼까요? 볼까요? 우리는 깨트리다죠. 그럼 이거는 깨트리다가 아니죠. 이게 뭘까요? 끊어지다. 끊다죠. 한번 보세요. 저건 뭔가요? 지금 이 화면은 뭘까요? 이 화면. 갈라지다. 커피가 나오죠.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시계가 나오죠. 그러면 어떤 거 알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우리나라 말로? 이걸 딱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 어떤 말이 떠오르시죠? 가뭄이요? 가뭄인데 이게 땅이 갈라지다. 네. 갈라지다라죠.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 이 커피잔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이 얼굴을 보세요. 편안하게 쉬고 있죠. 근데 쇠사슬이 많거든요. 이 쇠사슬. 그리고 커피가 많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볼 때 여기에 알리는 그런 그 이미지를 보는 거고 커피 브레이크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브레이크라는 말이 선전에 보면 브레이크 타임 해가지고 쉬는 시간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자, 보시죠.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저 커피 브레이크를 흔히 쓰는 말이에요? 저게? 예, 커피숍에서 많이 씁니다. 이게 커피 타임이에요. 쉬는 시간. 그래서 서양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거 브레이크, 이게 뭔가요? 계란이? 계란이 어떻게 되죠? 부서진 거 아니에요? 계란 껍질이 깨진 거죠. 그리고 얘는 뭘 하고 있죠, 지금? 졸고 있잖아요. 지금 낮잠을 자고 있죠. 편안하게. 그리고 더 한 거는 보십시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할까요? 야하다고만 보지 마시고 지금 일상생활에 벗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 하면 잠깐 점심 먹고 쉬는 시간을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잠깐이 아니죠. 어떤 거죠? 지금 어디를 놀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옷을 입는 것도 어떤 옷을 입어요? 기념? 그렇죠. 평상복이 아니죠. 완전히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보죠.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부러지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처음에 브레이크라는 거는 부서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브레이크라고 단어를 배웠을 때는 예전에 선생님께서 중학교 다니실 때 브레이크는 부수다, 부서지다 이렇게만 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브레이크는 부수다지만 영어를 하는 그 내국인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한국식 발음이라서 이 서양 사람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죠. 한번 보죠. 이거 완전히 쉬는 거죠. 이건 짜게지는 거죠. 우리가 커트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르는 겁니까? 두 손으로 자르는 거죠. 그럼 서양 사람은 두 손으로 이렇게 초커바를 자른 거를 컷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브레이크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체로 이것도 저게 그 브레이크 말고 다른 단어도 있어요? 초콜릿 저런 거 쪼갤 때 다른 단어도 있어요? 있죠. 어떤 단어가 있는 거예요? 뭐 브레이크는 저거는 좀 생소한데 저렇게 어떤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이거요? 네. 커트란 단어도 쓸 수 있겠죠. 자른다. 그거를 칼로 쓰는 거죠. 컷은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손으로 자를 때 대개 브레이크라고 쓰죠. 이 사람들이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디바이드란 말도 쓰겠죠. 왜? 두 개로 나누니까. 우리도 한국말을 할 때는 간단한 말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브레이크는 부수다라는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브레이크요, 쇠사슬도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브레이크요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한번 더 보시죠. 이것도 브레이크예요. 이거는 티어라는 말도 있어요. 종이를 찢다, 테어. 근데 자 보세요. 두 손에 힘을 줘가지고 거의 절반가량에서 이렇게 자를 때는 뭐예요?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보여드리냐면 이것도 브레이크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일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격파하다, 이것도 브레이크고 우리가 지금 이 올가미를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쓰지 않고 완력에 의해서 무언가를 깨트리는 거, 망가뜨리는 거 이게 브레이크라는 게 서서히 드러나죠. 너 아까 윈터 브레이크가 나왔거든요. 윈터 브레이크. 예. 근데 저게 그 겨울 휴가라는 뜻이 그런가? 그렇죠. 아. 브레이크는 처음에 어떤 뜻이냐면 이 영어라는 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단어를 쓰다가 그게 이제 형이상학적,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것을 표현할 때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 싫거든요. 그래서 있는 단어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졌단 말 있죠. 떨어지다는 시험에 떨어지다가 아니죠. 떨어지다는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운동이죠. 그런데 그걸 운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떨어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볼 때 시험에 떨어지다라는 게 fall이 떨어지고 in이 그러거든요. fall into examination 하면 그게 시험에 떨어지다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시험에 떨어지는 브레이크를 실제로 이렇게 쓴다고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이 브레이크처럼 우리나라 말도 있는 말을 가지고 추상적인 말을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제일 많은 게 이렇게 보고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많은가?
아까 그 쉐이크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쉐이크 브레이크. 예. 그게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있죠? 야, 좀 내려보세요. 내려보면 어디 있죠? 더 내려, 더 내려. 그 인형 그림이 있던데. 이거요? 아니 어디 있지? 쉐이크 브레이크가 있던데. 더 내려보세요. 네. 봤는데? 그냥 보시죠. 미터 브레이크가 있고. 아니, 쉐이크 브레이크. 스누피인가? 그 스누피 무슨 그림하고. 이거요? 아니. 그거 어디 갔지? 나오겠죠. 더 내려가요. 아닌데, 이거 지금 새로 보는 그림이네. 한번 보죠. 천천히 보세요. 이쪽으로 보나? 이쪽 그림. 아니야. 이쪽 내려보세요. 여기? 더 내려보세요. 더 내려. 네. 내리라고 해. 네. 아니, 올려보세요. 네. 올려보세요. 네. 올려보세요. 이게 안 나오지? 뭐 있을 수 있겠죠. 테이크 브레이크. 아니, 쉐이크 브레이크가 아까 있던데? 쉐이크 브레이크요? 네, 더 올려보세요. 이제 나와. 스프링 브레이크. 이게 바로 잠깐만요.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이 브레이크란 단어를 딱 보면 커피. 예, 커피를 마시면서 쉬면서 그런 그림들이 많고, 두 번째는 새소리 같은 거를 완력에서 끊어버리는 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브레이크라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선생님 보시기에 왜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워야 잘한다고 할까요? 왜 거기를 갈까요? 현지 영어니까 그렇지. 그죠? 현지. 거기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현지에서 한국하고 여기 차이가 뭘까요? 여기는 회화 중심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브레이크란 말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서양에 가도 브레이크는 깨다 부수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을 하니까 물론 거기서 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다 못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거기를 가더라도,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더라도 영어 상경에 접하지 않고 한국 사람만 만난다 그러면 영어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시간도 없는데 외국에 가지 않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볼 때는 이런 검색이라든지 단어를 할 때 그런 이미지를 자기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그게 단어가 쉽겠죠. 선생님 오늘 제 강의를 지금까지 들으셨을 때 브레이크란 단어가 나오면 어떤 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제 커피죠? 커피하고 또 뭐요? 슈가요? 슈가? 슈가하고 또 새살이 끊는 거? 슈가잖아요. 부수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죠? 그렇지. 그게 바로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고, 그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걸 보죠. 이건 제가 자주 애용하는 홈페이지인데, 여기는 여기도 클립아트가 있는데, 여기는 많이 보는 그런 게 아니고 브레이크라는 걸 누르면 얼마나 많은 뜻을 내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돌아가서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브레이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뭘까요? 커피죠. 커피는 하나밖에 없잖아. 없죠. 시든지가 있죠. 앉아서 하죠. 이게 뭐죠? 오리는 뭐예요? 금고. 네. 금고를 어떻게 하죠? 부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죠? 삼손이죠. 삼손 기둥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담배를 피고 어떻게 하죠? 쉬고 있죠. 이것도 결함을 깨는 말이죠. 그 다음 또 보시죠. 지금 무단으로 들어가죠. 브레이크. 도둑놈이 무단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칼옥하는 것도 나오고. 이런 그림을 봤을 때는 물론 이거 올가미하고 여기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잠깐. 근데 네. 그러면 저런 그 상황마다 네. 영어가 말이죠. 네. 네? 저기에 쓸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어서 브레이크라는 말로 예를 들어 아니죠. 다 있는 거 있긴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네. 브레이크가 그런 뜻을 다 그림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단어가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더 보시죠. 궁금증이 이제 나시죠?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보시죠. 여기 인간의 뇌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뇌가 있을 때 어떤 곳에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건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차곡차곡 저장을 해요. 그게 이제 언어학에서 생각을 하면 백화사전 한목이라고 하는데 연산하는 부분도 있고 기억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사람은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외우죠. 예전에 그 기억법 학원 가면 그림 통해서 막 글씨도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시각을 통해서 청각이나 시각을 통해서 어떤 사물들을 그 시각적인 걸 보고 그걸 그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시기에 직관이라는 게 어떤 거 같으세요? 직관한다. 직관적이다. 본대로 느낀다는 뜻이에요? 딱 보면서 느낌이 있으면 직관적이다 그러죠. 근데 설명을 못하죠.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 경험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보는 많은 경험들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머릿속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라든지 아는 거라든지 그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 가서 서칭하는 것처럼 그 머릿속에서 그 그림들을 다 접촉을 하는 거예요. 이 현상에 맞는 그림이 이거냐 그 순식간에. 그래서 어떤 그림이 딱 떠오르면 아 이게 답이다 그러죠. 그러면 그걸 설명을 못해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거죠. 그게 머릿속에 있는 들어가 있는 그림들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머리가 논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단계 하기 때문에 그걸 추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단계에 거쳐서 생각을 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술가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어떤 급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선후 관계를 따질 수가 없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을 잘 내린 사람이 직관력이 좋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능력이 있냐면 머릿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을 빨리 서칭을 해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림화가 되느냐? 여기를 보시면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로 모든 사상의 시각화를 뜻한다. 저는 역으로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생각은 우리가 글로 표현하는데 그 글을 머릿속에 하기 때문에 그거를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브레이크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지금 현재 브레이크란 말을 썼을 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줄을 끊거나 쇠사슬을 끊거나 쉬는 시간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근이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나이가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당근이라고 하면 무슨 뭐죠? 먹는 당근이죠. 그런데 지금 당근이야 하면 우리들 생각할 때는 듣길 때는 먹는 당근이 아니라 당연하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연하지가 어떻게 떠오르냐? 머리를 끄덕끄덕이면서 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yes라는 뭐가 확실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별로 말의 뜻도 다르듯이 그 단어가 여러 가지 그림이 있더라도 시대별로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가 많죠. 왜 우리가 당근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림 속에서 당근이란 말을 생각하면 당근에 뭘 들어가고 그런 거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말을 하면 당근이다라는 말이 당연하다는 말을 그냥 당연히 하기 싫으니까 당근이라고 유머스럽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까 문법이란 말 나왔을 때 두 사람이 만들었을 때는 how do you do 하거든요. 대학 사람들은. 근데 보세요. 이 how do you do는 처음 뵙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당신은 어떻게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how do you do를 알면 요 그림이 떠올라가지고 처음 뵙겠습니다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굿모닝이라는 것도 아침 인사인데 우리는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미국 사람이 영어 강사가 왜 한국 사람은 그렇게 단어를 많이 외웠는데도 왜 그렇게 영어를 못하느냐? 뭐 한 150개, 200개 단어만 알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영어를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그거에 대한 답은 저도 왜냐면 네. 조합 아니에요 조합? 아니 왜냐면 그 많은 단어를 배우잖아요. 네. 문장도 배우고 뭐 다 배우는데 조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조합을? 아, 조합을? 네. 조합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어느 단어랑 어느 문장이 이제 맞는지 예?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도 문제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예?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은 좀 다르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는 왜 이런 거거든요. 기본 동사 break 원했던 거 bring, come, call, check, do, give, get, go, keep, let, look, make, put 이런 단어 쉬운 단어들. 그리고 전치사 부사되는 거 up, down, on, off, out, in, over, through 이런 말인데 아까 break 보셨죠? 뜻이 그림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단어의 뜻이라는 거는요. 제 생각은 단어의 뜻이라는 거는 그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그림의 가지수인데 우리는 브레이크를 쉽게 알잖아요. 깨다라는 말.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엄청 많죠. 쉬다. 딱 본론적으로 다시 들어가면 브레이크라는 단어의 뜻이 진짜 속속이 뭐냐? 이거는 어떤 고정된 상태, 어떤 있는 상태에 힘을 가해서 변형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쇠사슬 운전한 건데 힘을 줘서 쇠사슬 형태를 바꾸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벽을 부수다. 벽도 그대로 된 상태인데 힘을 가해가지고 벽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 타임도 레스트란 말이 있어요. REST, 쉬다라는 말. 그런 쉬는 거예요. 근데 왜 브레이크냐? 일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은 정형화되고 일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인의 의사라든지 어떤 시간에서 압력이 가해지니까 그 일을 하나야 안 하냐? 안 하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거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깊이 해다 보면 쉰다기보다도 어떤
정해지고 있는 과정이나 일에 힘을 가해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변가에 가는 것도 우리가 정상인이 해변가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해변가에 가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옷을 제대로 입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해변가에 가가지고 수영복 입고 마치 일상에서 일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게 브레이크라는 뜻을 하면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어찌됐든 쉰다는 말로 생각을 했지만 그 브레이크가 그런 뜻이라고 알게 된다 그러면 브레이크의 속성을 알게 되고 그 그림들을 알게 되면 브레이크를 제대로 쓸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제 이론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된 거죠.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떨어지다라는 말 있죠. 네. 떨어지다. 네. 그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는 것도 있죠. 대부분 그 뜻 아니에요? 떨어지다가? 근데 옥상에서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올 때 물러나보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떨어져 그러죠. 아, 그, 떨어지라고, 떨어지라고 그러죠. 그럼 과연 떨어지다는 무슨 의미지? 거리를 뭐 벌리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고정된 자 보세요. 어떤 하나의 고정된 점이 있는데 거기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수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떨어져 하면 수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떨어지다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시험에 떨어지다는 거는 실패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는 게 의미가 더 많아. 그림이 더 추가돼서 의미 확장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의미가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그림에서 더 어려운 말을 새로 만들기보다도 그거를 그 있는 말을 가지고 더 추상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붙어야 되는데 우리는 시험에 붙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디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 붙지 못하고 벽에 붙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붙다, 시험에 떨어지다. 그러니까 시험을 하나의 벽으로 본 거예요. 여기에 붙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떠러지에서 이거 붙으면 살지 않습니까? 이걸 떨어뜨리면 밑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로 생각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거로 하고 시험에 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자랐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다는 말이 그러니까 수직으로 벌어지는 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수직으로 멀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수평으로 멀어지고 그 수직에서 멀어지는 거에서 의미가 그림이 더 발전해서 어떤 걸 꼭 잡아야 되는데 그 잡은 거를 놓쳐가지고 수직으로 벌어져서 떨어지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뜻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단어의 뜻이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뜻이 있고 그게 겹쳐가지고 그림이 더 첨가했을 때 제일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런 의미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많이 사니까 그 말을 쓰니까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떨어지다라든지 이 브레이크라든지 보면 이제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생각을 보이시면 영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달걀을 이렇게 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나오죠? 누군데? 네? 누군데요? 아까 달걀을 깼을 때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나왔죠. 네. 그럼 선생님은 달걀을 깨는 걸 보면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쉬워요. 달걀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화를 못해도요. 달걀 딱 갖다 보이고 서양 사람한테 브레이크 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그게 이제 미국 영어인데 네. 거꾸로 네. 계란을 깰 때 네. 브레이크 말고 네. 거기에 또 쓰는 단어나 뭐 문장이 따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죠? 있을 수 있죠. 아니 원래 있는데 네.
브레이크로 통용된다는 뜻인 거 아니에요? 주로 해양하려고 해서 브레이크를 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배우는 거는 서류 형식. 왜냐?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어려운 글만 배우는 거예요. 설명문, 논설문.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매우 어렵다라고 안 하죠. 무지 어렵다. 무지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영어를 할 때도 대단히 난이하다. 이런 식의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안 쓰니까 대단히 난이한 문제 이런 글을 쓸 때는 보지만 직접 회화할 때는 쉬운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회화를 할 때 어려운 한자를 쓰면 뭐라고 그래요? 싫어하잖아요. 문자 쓴다고. 왜 쉬운 말을 안 쓰냐고.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어려운 글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회화로 형식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가 중요하느냐, 계란을 딱 봤을 때 이 깨진 모습이 브레이크란 말이에요. 그러면 쇠사슬도 브레이크죠. 계란도 브레이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커피 같은 거, 브레이크 타임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계란을 하나 깼다로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I 브레이크 계란 딱 보여주면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계란 깼다고. 이제 이게 뭐냐면 서양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런 인지작용을 해서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계란이 깨졌는데 어른이 브레이크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종이를 이렇게 팍 찢었는데, 우리는 팍 찢었다는데 우리 손을 찢은 거를 태어라고 써요. 그렇지만 브레이크란 말 쓰니까 아, 이것도 브레이크나 해가지고 그 브레이크라는 말하고 그 그림하고 머릿속에 계속 집어다 보니까 이제 뭐 과거, 현재는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바로 안 되죠. 그 미국 현지에서 쓰는 회화에 쓰는 단어 같은 게 네. 한국에 이제 이런 상황 있잖아요. 네. 그런 단어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이렇게 그렇죠. 움직여지는 거예요? 회화들이? 네. 이제 제대로 말씀하셨네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100개, 200개 단어들은 다 요런 단어입니다. 요런 단어. 요런 단어. 그러면 네이버를 한번 볼까요? 여기. 그러면 브레이크란 뜻이랑 도대체 뜻이 몇 개인가 한번 볼까요? 몇 개죠? 33개. 1, 2, 3, 4, 5, 6, 7, 8, 9, 10, 17, 22. 22에다가 11개니까 33개네요. 이런 30개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들어가니까. 그 어려운 거? 어려운 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려운 말. 예를 들어서 정치. 몇 개예요? 5개. 아까보다 적죠. 적죠. 생활을 많이 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런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 몇 개죠? 몇 개입니까 이게? 한 개. 한 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이런 거는 어려운 다 뜻이 한 개, 한자만. 근데 실제로 쓰는 말들은 아까 브레이크처럼 32개. 그러면 그림이 32개예요. 그거를 책으로 공부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은 환경 속에서 다 배운 거예요. 아까 브레이크의 32개라는 단어는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사전이란 거는요, 그 그림을 설명해 주기만 하지 그게 한국말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시면 고장나다도 부서지다, 고장나다, 찢다, 어기다, 또 뭐 있어요? 쉬다, 휴식하다, 중단시키다, 끝장내다, 끝내다, 벗어나다, 뭐 꺾다, 무너뜨리다, 바뀌다. 왜 동이 틀 때 브레이크입니까? 이게 되죠. 어둠인데, 어둠이 지속되는데 그거를
바꾸잖아요. 다른 거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지속되어 있는 것을 힘을 줘가지고 지속된 걸 멈추고 어떤 현상이 되는 게 브레이크죠. 그래서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예를 드는 게 예? 네, 가장 이런 뜻이 네, 그 이제 30몇 개나 있잖아요. 네. 이게 가장 많아서 이 브레이크를 예를 드는 건가요?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은 게 많죠. 그렇죠. 되게 많은 게 지금 선생님도 아까 보여드리는 거 있죠? 브링, 컴, 콜, 체크, 두는 더 많아요. give, get, go, keep, let, make, look, put, run, set, see, take, stand 이런 류들이 이런 거 말고 몇십 개짜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도 말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 되게 쉽지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 하나에 몇십 개, 심지어 세세하게 나오면 몇백 개의 그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 쉬운 단어 몇백 개만 알면 될 거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무책임한 얘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 영어 학원에서 단어를 모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겪었던 그 일을 그림으로 떠올려갖고 이 단어는 요런 경우에 쓰는 겁니다 할 때는 그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영어 회화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단어들 어떤 문법보다도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그림을 숙지를 하고 자기 몸이 익숙해지고 딱 그래서 계란 깨주면 아 브레이크 그리고 종이를 찢으면 브레이크 그리고 쇠사슬을 끊으면 브레이크 이렇게 나온다면 회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브레이크를 부수다라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찢다란 말 할 때 찢다가 뭐지 영어로 찢다가 뭐지 그렇죠. 이러다가 분리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게 네. 제일 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네. 진짜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네. 그 상황에 네. 그 단어를 자꾸 찾으려니까 그렇죠. 자꾸 이제 헤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이 막히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 현재가 틀려도 돼요. I break egg는 싫으니까 I break egg 하면 서양 사람들은 영어 잘한다고 합니다. 아, 저 사람 외국 사람이니까 과거를 모르는구나. 근데 지금 깨는 게 아니라 I break egg. 아, 과거에 걔랑 깼다고. 이해가 되시죠? 깨지니까 제대로 잘 되는 기회가 어떤 힘에 의해서 안 되면 그건 고장 아닙니까? 그럼 그 브레이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폴리틱스조차도 아까 그것도 어떤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이걸 폴리틱스라는 걸 한번 맞히죠. 여기 폴리틱스라는 정치라는 게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정치란 말을 모르죠. 그걸 왜 할 필요가 없죠. 여기 보시면 여기 폴리틱스라는 것도 굳이 정치라고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토익이나 투플 공부할 때도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이런 걸 정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선거 나올 때 그 이런 거 선전하고 따지고 돈 나오고 이런 거 유사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게 정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하고 우리하고 또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폴리틱스하고 우리 말하는 정치가 달라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쉽거든요. 구글 이미지에다가 폴리틱스라는 단어를 쳤을 때 이걸 검색을 하면 이런 거 나왔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폴리틱스가 딱 떠오르는 거죠. 역으로 서양 사람들이 한국말로 정치를 배울 때는 네이버 이미지나 이걸 찾아보면 되겠죠. 제가 오늘 첫 강의 때 시작하는 말씀드린 거는 오늘 첫 강의인데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냐. 그래서 주제 없이 제가 시작했습니다. 실은 오늘 주제는 어느 거냐면 브레이크나 브이나 이걸 쭉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꼭 이 주제도 나가지 않고 오늘 여러분의 말씀하신 걸 잘 듣고 쭉 있으면 이제 질문 시간도 나오겠지만 그걸 보고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를 할 텐데
지금 제가 업그레이드를 했죠. 이게 네. 한국말이 된 거예요. 보충해서 발전시키게 됐다니까 그걸 말하기 싫으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항상 변하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제 영어 공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걸 자세히 보시면 영어에 대해서 아주 편안한 느낌이 되시죠. 단어를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강연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